흉터가 당장 내일 이렇게 크게 남는다 그러면 엄청 관리 열심히 하실 텐데 서서히 변하거든요. 저한테 오실 때는 골든타임 놓쳐서 오세요. 저도 이제 애 아빠고 쌍둥이 아빠인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다쳤다고 연락이 온단 말이죠. 얼굴은 조금만 이제 긁혀도 이게 흉터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전문가의 판단을 맡기는 게 맞는데 꼬매야 되냐? 안 꼬매야 되냐? 요거는 판단이 좀 중요해요. 설명하게 된 계기가 제 애가 다쳤어요 실제로.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. 일단은 걱정도 되고. 제가 첫 번째 사진 요거는 이제 유치원에서 보내준 사진이에요. 일단 눈이어서 저희가 좀 깜짝 놀랐고. 근데 실제로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찢어진 건 맞거든. 실제로 벌려보면은 살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가장 어머니들이 판단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. 어머니 아버님들이. 이게 그 기준이 어떻게 된 거냐. 벌리면 벌어지지만 일단 결대로 찢어졌고 그럼 이걸 만약에 한 바늘이든 두 바늘이든 꼬맬 거냐. 그러기에는 7살이고 재워야 되니까 이제 봉합하기가 어렵고 애기한테 이 한두 바늘 꼬매기 위해서 그 트라우마를 줄 거냐. 그러면 조금 저는 이제 판단이 안 꼬매는 걸로 가는 거죠. 지금 결대로 찢어졌고 잘 붙어있기 때문에 잘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. 대신에 이제 물 닿는 거 조금 조심했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상처가 났다 그러면 병원에 일단 데려가셔야죠. 그러면 내과든 외과든 가까운 병원에 가시면 아 요거는 봉합해야 된다, 봉합 안 해도 된다 이런 판단이 어느 정도 서요. 뭐 가까운 데 성형외과에 있다면 글로 바로 가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제가 치료를 충분히 했어요. 요 정도쯤 되면 이제 실제로 나은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보면은 이게 희미하게 보이거든요.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흉터연고를 발라요. 이게 한 5일째 정도 됐을 때고요. 요 정도가 이제 한 열흘째 돼요. 꽤 많이 좋아졌어요. 간혹 이제 부모님 중에서 무딘 분도 있어요. 이거는 그냥 낫는 거 아닌가요? 벌어져 있는데. 일단은 첫 번째, 피 나고 안 나고는 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상처를 유심히 보시는데 이거는 벌어져 있다. 물고기 입처럼 벌어지면서 안에 빨간 살이 보인다. 이러면 사실은 그냥 두시면 안 돼요. 꼬매는 게 맞아요. 너무 지금 피가 많이 난다. 그러면 내과, 외과 가리지 마시고 병원 일단 가서 소독하시는 게 맞아요.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어요. 옛날에 꼬매면 나중에 흉터 성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처음에 잘 꼬매야 됩니다. 그런데 꼬매야 되는 병원은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치료를 받고 싶으시겠지만 애기 나이가 조금 중요합니다. 국소 마취 주사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은 커야 돼요. 그러면 동네 성형외과에서는 잘 꼬매줍니다. 우리 병원도 그렇게 하니까요. 기준이 보통 한 3학년 정도 돼요. 잘 설득하면 아픈 거 잘 참아요. 그 밑은 부모님이 컨트롤하기 나름이에요. 실 꼬매는 거 있잖아요. 순간적으로 뜯어낼 수도 있거든요. 굉장히 위험하죠. 그래서 이제 재우고 시술을 하는 건데 선생님 생각에는 본인 애기가 다쳐도 재울 거냐. 우리 같은 동기 중에 아들 다쳤을 때도 재우고 했어요. 단 마취약이 원래 조절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. 개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소화는 더 어려워요. 꼬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재우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학병원을 전화를 많이 해요. 저희한테 문의가 왔을 때 애기 나이가 너무 어리면 안타깝지만 대학병원을 가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. 근데 요즘 좀 진퇴양난이에요. 대학병원 가도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빨리 봐준다는 보장 없고 작은 이제 찢어진 상처는 뒷전으로 밀리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근데 보호자분들이 좀 감안하셔야 돼요. 나중에 3, 4개월 지나서 흉터 나왔다가 오시면 오히려 좀 늦어요. 할 수 있을 땐 다 해야 돼요. 할 수 있는 건. 실밥을 제거를 했으면 흉터에 관련된 분명히 진료가 있으실 거예요. 만약에 선생님이 설명 안 해줬다. 실밥을 뽑으셨을 때 1, 2주 안에 한 번 더 방문하셔야 돼요. 안 꼬매야 된다면 자가 소독 열심히 하시고 더 이상 진물이나 밴드 같은 걸 붙일 때 하얗게 되거나 이런 게 없을 때는 그 상태에서도 한 번 더 흉터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시고요. 이건 피부과든 성형외과든 실밥 뽑는 날 되게 색깔이 하얘 보일 수도 있어요. 흉터 별로 안 남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한 달이 지나면 오히려 애들이 더 빨개져요. 이때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첫 번째는 흉터 연고예요. 바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스틱으로 해서 문지르는 것도 있고 한데요. 대부분 성분들이 비슷하거든요. 실리콘 성분이고 다 상관없어요. 근데 가격이 좀 있어요. 너무 싼 거는 아닌 것 같고 한 요 정도 크기에 몇만 원 정도 하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. 그걸로 치료를 하시되 꾸준히 바르셔야 돼요. 다 상처가 아물었다는 전제 하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바르면 훨씬 흉터가 좋아지죠. 보통 실밥 뽑고 한 2, 3일 지나면 흉터 연고 바르셔도 돼요. 까진 상처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데 맨살에도 메디폼 붙이고 뗀들 아무 반응 안 일어날 거예요. 메디폼이든 듀오덤이든 뭔가 붙였을 때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그게 다 나은 거예요.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우리 애기들은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다. 나중에 혼자 까매질 수 있거든요. 거기는 흉터 연고 플러스 선크림을 좀 붙여주는 게 좋아요. 만약에 근데 이제 흉터 연고에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가 있다? 그러면 안 발라도 되죠. 거기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면 이제 레이저 치료가 들어가요. 레이저 치료는 이제 보통은 프락셀 레이저를 많이 하는데 진피층에다가 딱딱딱딱 열을 꽂아주는 거기 때문에
때문에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살이 나오면 조금 이제 재생도 되고요. 그 딱지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. 아물어가는 과정 중에 딱지가 생기면 자기네들이 수축하면서 얘네들을 붙이는 역할인데 이게 그냥 저절로 떨어질 때 떨어뜨리는 건 상관없어요. 근데 뜯었는데 피가 난다. 안 되죠. 그러면 흉터가 더 남아요. 봉합의 유무를 판단하시고 나이에 따라서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냐 가까운 의원으로 가야 되냐 이걸 판단하시고 실밥도 뽑았다 혹은 더 이상 소독을 안 해도 된다 그 상태가 되시면 반드시 흉터에 대해서는 성형외과 의사든 피부과 의사든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왜냐하면 까졌다고 흉터 안 남는 거 아니고 꼬맸다고 무조건 흉터 남는 거 아니기 때문에 길게 여유 가지셔야 돼요.